안녕하세요. 서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녹화본으로 그 커뮤니티 분들께 전달을 드릴 테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제노라고 하고요. 네. 현주님과 시온님과 같이 몇 가지 그 협업 프로젝트도 하고 저 독자적으로도 CRM 컨설팅 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팔아주는 이메일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비 크리에이터 혹은 지금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소셜 채널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예 그냥 만남식으로 여쭤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캐릭터는 참고로 그 일당백님 캐릭터 제가 좀 따라해봤습니다. 귀엽죠? 어떻게 그랬어요? 네. 챗GPT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귀엽죠. 네. 더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 그냥 커리어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좀 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인데 사실은 제가 계속 와닿아서 제 소개를 할 때 쓰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하루는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인생 전체는 어차피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는 제 커리어를 계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창업 동아리를 했다가 스타트업 사업가가 막 이 시대의 영웅이다라고 몸을 맞아서 화해라는 그 기업에서 광고 영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리소스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 고객 3,000개를 관리를 하다가 말이 관리죠. 거의 못 건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상으로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객 관계 관리라는 이 CRM이라는 영역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매일 자동화도 같이 네, 솔루션이나 뭐 그런 방법론 같은 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냅다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캐나다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잠깐 놀러 오면서 시연님이랑 한주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웨비나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원래 본지는 밴쿠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 대표님들이 사실 CRM을 고민을 하시다 보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어떤 솔루션이 좋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 돈 내는 거 맞냐? 라고 여쭤보는 거에 대해 대답하다가 CRM 구축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상대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들인데 CRM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그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영업 대행 쪽으로 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넣을 걸 그랬네요. 한 마리가 있고 요가에 좀 진심인 사람이라서 최근에 요가 강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보시면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싶으시겠지만 세션을 듣고 나시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도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맨 앞에 있는 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자체의 소셜 채널을 키우시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계신 분들로 알아요. 근데 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드 마그넷이라는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그런 특별한 자료들을 드리고 고객 정보를 모은 후 자동으로 매일 시퀀스를 보내고 뉴스레터까지 연결하는 그런 플로우로 어떻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내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팬이 아니라 내 제품에 돈을 내는 고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메일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실 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소셜의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 소셜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뭐 컨설팅이나 강의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던가 판매를 할 만한 제품이 좀 확정되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CRM은 고단가일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이랑 피부과 예시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요. 뭔가 인스타를 보시다가 화장품 뭐 좋은 스킨이 나왔다 하면은 순간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가가 뭐 10,000원 이하, 뭐 20,000원 이하다 보니까 한번 뭐 시도해보지 하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많이 검색해보고 의사랑 상담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 사이에 단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단계에서 그 관계를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CR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금 고단가다라고 하면 CRM이라는 영역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좀 가상의 그 인플루언서 민지님이라는 분을 GPT랑 같이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민지님은 다이어트 홈트레이닝 크리에이터시고 현재 그 6주 다이어트 챌린지 온라인 클래스 50만 원이니까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금액이죠.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변동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민지님의 컨텐츠를 뭐 알고리즘에 이끌려서든 팔로우를 하셔서든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의 그 시청자가 바로 당장 지갑을 열 것 같으세요? 혹시 두 분 대충. 되게 작을 것 같은데, 막 0.01 뭐 퍼센트? 막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요? 저는 한 그래도 5% 네, 정도. 네, 정답은 3%입니다. 3%의 분들은 컨텐츠를 보고 바로 소구가 되셔서 구매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물론 근데 단가라든가 아니면은 고객 특성상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판매 그런 방법론에서는 3%가 바로 사고 6, 7%는 사고 싶은데 글쎄 어떨까? 30%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는 싶었는데 이런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30%는 자기가 아예 다이어트에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저희가 아무리 무슨 서커스를 하고 아무리 찾아가서 이렇게 매달려도 구매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속 인스타든 유튜브든 콘텐츠를 정말 열정적으로 발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계속 발행만 하고 계시면은 이 3%에서 운 좋으면 6, 7%까지는 획득을 할 수 있지만 이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떠나보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소셜로 계속 콘텐츠를 발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드 마그넷이라는 무료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분들에게 연락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폼을 통과시키고 통과를 하자마자 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메일 시퀀스들이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시퀀스에서 우리에 대한 그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메일을 좀 보내게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정도의 뉴스렌터로 계속해서 메일로 터치를 해주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퍼널이죠. 이 퍼널 하단에는 이 모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담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 CRM 솔루션이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세일즈포스에서 일을 할 때 저의 가장 큰 경쟁사는 엑셀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스프레드시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션도 요새는 그 템플릿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릴레이트, 아티오, 세일즈포스 같이 기업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협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저희가 예비 크리에이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RM 솔루션을 저는 무거운 거를 바로 쓰시는 거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노란 그 박스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제가 보통 컨설팅을 시작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획득해놓은 고객 DB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있으세요. 콘텐츠도 있으세요. 근데 연락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자석 표시 있는 것처럼 좋은 리드 마그넷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많으세요. 어느 정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DB를 그 컨텐츠를 만들고 하시다 보면은 고객 정보 중요하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쌓아놓으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활용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서 리드 마그넷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리드 마그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이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유료 제품이라면 그 문제들을 잘게 쪼개서 좁고 명확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무료나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단가의 그런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광고하는 것들이 그냥 리드마그넷을 그냥 일단 대충 만드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건 리드마그넷을 쓰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면은 안 만드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리드마그넷을 만들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참고로 많이 했던 거는 그 알렉스 홀무즈라고 사업의 천재다 뭐 이런 그 창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리드마그넷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봤던 피라미드 중에서 이게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뭐 자세 분석이라던가 뭐 속도 측정이라던가 진단 뭐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코스트코 가면은 샘플,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면은 샘플 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대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강력한 미리 보기, 뭐, 1랩 팁기, 체험판 데모, 이런 부분들이겠고요. 보통 지식 사업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패키지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강의 중에서 가장 뭐 유명했던 그런 하나의 1시간 정도의 그런 무료 강의를 푸는 그런 형태로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 제공형이라고 해서 1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면은 첫 번째 단계만 무료로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콜드메일 콜드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연락처 100개 정도 먼저 찾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연락처를 찾았으니까 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좀 전달을 드리는 거를 리드마그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래서 무료 가이드, 템플릿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의, 라이브, 웨비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고요. 디지털 초저가 상품, 멤버십 이런 거고요. 보면서 사실은 그럼 나는 뭐부터 시작할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드실 텐데 제 생각에는 본인의 그 비즈니스에 맞춘 내 제품에 맞췄을 때 가장 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생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그 강의를 녹화해서 그거를 무료로 푸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에셋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계속해서 컨텐츠는 발행하시면서 아시겠지만 A/B 테스트를 계속 거치면서 뭐가 반응이 있네? 아니네?를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아까 알렉스 홀무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웨비나를 굉장히 멋있게 준비를 했대요. 막 3개월 동안 막 엄청 준비해갖고 웨비나를 했는데 거의 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15분짜리 그런 짧은 동영상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내 타겟 고객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유형의 그런 뭔가 루틴 있는 회사원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짧게 빠르게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본인이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되 계속 A/B 테스트를 하면서 리드마그넷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질문을 좀 여쭤보는데 질문 있나요? 네. 그럼 리드마그넷이라는 것을 사실 처음 하면 이게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두려움 때문에 못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걸 좀 권해주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반응이 없을 수 있는지 막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 순차적으로 다 만들어 볼 건데 하나부터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스스로의 소셜에서 리드마그넷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씩 계획을 해볼지 제가 질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알게 됐는데 이제 나한테 쉬운 거를 이제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뭔가 뭐부터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 같은 건 혹시 뭐 정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본인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해외 유튜버들을 찾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리드마켓을 뿌리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걸 보고 한국화할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콜드메일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콜드메일 계획하는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템플릿 계획표 플래너 같은 거를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그런 건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본 제품이 좀 명확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제 고객분 중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은 새로 뭔가를 기획해서 만들 필요 없이 자신이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가장 반응도가 좋았던 거를 그냥 레코딩해갖고 그걸 무료 강의로 푸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가장 접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들었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는 유료인데 무료로 풀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너무 무료로 풀면 안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의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문제가 뭐 스텝 5까지 있는데 1부터 5까지의 솔루션을 다 줘요. 그러면 안 오시겠죠. 안 오시겠죠. 근데 스텝 1, 2까지 되게 정말 유료 상품에 포함된 부분을 풀어요. 그러면은 3, 4, 5는 사람은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쌓이기 때문에 좀 더 전환율도 높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례로 저는 CRM 솔루션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 솔루션 비교하고 이걸로 하세요 하고 정해드리는 거를 무료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용이 꽤 컸거든요. 그럼 그걸 도입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 안에 구축도 해야 되고 이거 고객도 수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가 되는 거거든요. 단계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내 제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좀 잘 나눠가지고 진짜 1, 2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것을 준다. 너무 좋은 말. 그리고 커다란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작은 문제들의 그런 연속이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단계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GPT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고객 DB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이 경우를 저는 좀 더 많이 봤는데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은 보통은 데이터를 그 폼을 받으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받으시니까 이런 형태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줄글로 이렇게 받으시고 줄글로 받으면 물론 그 자세하게 확인하는 건 좋은데 보시다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딱히 그렇게 인사이트를 뽑기 좋지는 않은데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쌓이다 보면은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의 고객이 언제 어떻게 유입됐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채널에서 무슨 활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것부터 저는 항상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뭔가 팬시한 그런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프레드시트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리를 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일단 프로필은 뭐 인스타, 이메일 이런 연락처 정보고요. 이 세그멘테이션 정보가 보시면은 연차 그리고 희망 직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자기가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커리어를 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본인의 꿈, 희망사항 이런 거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캠페인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무슨 액션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한 게 언젠지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점수화하는 걸 되게 팬시한 용어로 스코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좀 세일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결국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평가 등급을 어떻게 보면은 나눈 거죠. 근데 그 평가 등급에는 크게 두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팅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실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도 중요한데 나한테 얼마나 적극적인지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력도라는 거는 내 비즈니스, 나의 컨텐츠,
나의 그 제품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고요. 보통은 ICP, 내가 보통 아이디얼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내가 꿈에 그리는 그 고객들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그 기준으로 척도를 합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말 많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든요. 연령대, 사는 지역, 뭐 소득 수준인데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활용도 못해요. 그렇게 수집을 하더라도. 저는 딱 두 가지만 하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랑 목표 정도만 수집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컨텐츠의 결들이나 매력도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활동 정보인데 이것 또한 유입 경로랑 그리고 오픈했던 횟수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팬시하게 모든 걸 트래킹할 수 있다면은 되게 정교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측정되는 기준은 어쨌든 메일이다 보니까 메일에서 이 사람이 오픈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지 한다면은 그 안에 링크를 클릭했는지 정도만 파악하더라도 저희가 그 크리에이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원래 이게 굉장히 이 CRM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일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클렌징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명확한 지표들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GPT-4 스프레드시트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시트로 화면 안 넘어갔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좀 AI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애드온 그러니까 위에 설치하는 그런 익스텐션이에요. 여기서 이 GPT-4 시트, 이 덕스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장점은 CRM 데이터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카미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다룰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 목적을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줄글 형태로 담으셨다면 이걸 가지고 자녀 교육, 해외생활, 여행 영어로 너가 알아서 분류해줘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를 한 게 뭐 보기 좋아서 기쁘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정보를 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이메일 시퀀스를 보낼 때 타겟된 컨텐츠로 보낼 수 있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메일에서 소구를 하고 해외생활 관심 있는 분들은 반대로 뭐 해외생활에 관련된 컨텐츠를 더 보내준다든가 이런 개인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줄글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형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는데 이런 GPT 시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거 정말 유용해요. 저는 거의 맨날 씁니다. 업무할 때. 그런데 일단 모으셨던 데이터는 이렇게 클렌징 한다고 치고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폼을 받으실 때부터 이런 정형화된 카테고라이징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력도를 측정하는 그런 학습 목표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폼 구성 단계부터 조금 꼼꼼하게 생각하고 받으시는 게 나중에 이후에 관리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 하셨던 분 중에서 뭐 12개의 문항을 비정형 줄글 데이터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5개 이하로 일단 문항 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형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반영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뭐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어딘지 이런 형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으면은 좀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날것의 의견을 못 받아서 좀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주관식 문항을 하나는 넣는 형태로 폼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도화되다 보면은 CRM 솔루션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현재 단계에선 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제 필요해지냐면은 나 말고 나의 협업해야 되는 팀원이 생기는 순간은 그 레코드를 서로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순간부터 CRM 솔루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거의 막 1년 전에 연락드렸던 분들, 막 3년 전에 연락드렸던 분들
굉장히 오래됐든 터치를 한 지 오래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간 잘 지내셨는지 웨이크업 시퀀스를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내 비즈니스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때 자료 다운받으셨는데 다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린다던가 그간 올리셨던 그런 유튜브 중에서 뭐 베스트 컨텐츠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놓고 만약에 이렇게 한 3개 정도 보냈을 때 반응이 없으면 저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고객이고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리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크업 시퀀스를 한번 보내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리드마그넷으로 폼 통과시키고 그 폼에서 어떤 내용을 좀 받으면 좋을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폼을 통과하자마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웰컴 시퀀스가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웰컴 시퀀스에 대해서 좀 말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뭐 스레드도 하시고 다른 채널에 비해서 메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은 긴 텍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 특히 인스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사람 냄새를 좀 소구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에서는 내가 단순히 어떤 그 제품을 판매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을 무슨 생각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좀 더 진심 어린 컨텐츠를 보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웰컴 메일 시퀀스는 이게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무료 자료를 신청을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무료 자료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웰컴 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순한 자기소개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철학 위주로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이 향후 시퀀스이고 이게 뭔 뜻이냐면 제가 이제부터 7일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메일을 좀 보낼 건데 만약에 이런 그 내용이 듣고 싶지 않으시면은 구독 취소하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메일에서는. 그리고 이제 2, 3, 4, 5일차 메일은 가치 더하기 메일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담은 메일들을 보냅니다.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오퍼하는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맨 마지막에서는 구매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오퍼를 직접적으로 날리는 그런 형태로 시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더하기 메일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더 직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컨설팅했던 분들의 실제 예시인데 이런 거예요. 레주메를 구성을 할 때 연차에 따라서 구성을 섹터를 다르게 배치를 하는 게 합격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취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만 아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각 기업에서 기업 유형별로 선호하는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내용.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타겟하는 고객이 취준생이라면은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냄으로써 이 사람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알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구매 유도하는 CTA 한 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 메일의 그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메인이고 이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셀링 파트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70-30 룰이라고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아서 그런 걸 텐데 우리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 가치를 주는 말을 70 정도 얘기하면은 마지막에 우리 거 파는 30 정도는 잘 참아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70-30을 정확히 지키다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보내야 될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막 그 외국 유튜버들 보면 한 10개 이렇게 보내요. 근데 한국 정서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가치 있는 내용이면은 사람들한테 더 준다고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의 일상이 바빠서 이게 몇 개를 보냈는지 세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메일이라면 다다익선이다.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5개, 6개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글이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본다면은 짧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컨설팅 하다 보니까 타겟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니치하고 굉장히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타겟은 길게 보내도 읽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컨텐츠와 구독자분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내냐, 네, 어떻게 보내냐라고 했을 때 그 메일 발송 플랫폼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해외에는 뭐 키트라던가 뭐 메일침프라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크리에이터분들한테는 키트를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1000명까지는 뉴스레터는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시퀀스를 하나까지는 무료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시퀀스가 무엇이냐? 이게 키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시퀀스랑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있는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폼을 받았잖아요. 폼에서 학습 목적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컨텐츠를 다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나눈 사람들별로 따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폼을 통과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링크를 클릭했다든지 특정 액션을 했을 때 자동으로 메일에 송부하게 하는 그런 액션 기반 자동화를 굉장히 저는 가볍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액션 기반 자동화를 안 제공하는 이메일 플랫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비 같은 경우도 메이크랑 연동해서 결국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비에서 가이드 주는 것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뉴스레터는 가능한데 이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서 그 실시간으로 나가는 이런 자동화는 키트가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폼을 통과했어요. 그럼 이 폼에 통과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사람의 그 학습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 태그를 달게 되고요. 그 태그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메일 시퀀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루시라는 이 영어거 콘텐츠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12명에서 12밀리언 펀을 소화. 네. 이분도 되게 적은 그런 임직원들과 함께 구독자 1000만 명이 넘었죠. 이분은 신청하자마자 계속해서 메일 시퀀스가 날아오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키트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이 사람을 자기 사례로 소개하는 걸로 보니까, 네, 이런 웰컴 시퀀스의 약간 전형적인, 정석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저스틴 웰시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많은 사스를 적합하게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키트에서 되게 이분 사례를 굉장히 열심히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강의 콘텐츠를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그 폼에서 받은 그런 그 수강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메일에 다르게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죠. 그리고 만약에 읽지 않았거나 오픈하지 않았으면은 3일 뒤에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액션 기반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트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컴 시퀀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제가 쓰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막 30분도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뉴스레터인데요. 뉴스레터랑 시퀀스는 가장 다른 점은, 이 시퀀스라는 건 이 사람이 폼이 통과하거나 뭔가 클릭을 했을 때 그 액션 기반으로 연달아서 한 일주일 정도 나가는 거고요. 뉴스레터는 저희가 내보내고 싶을 때 정기적으로 보내는 그런 메일입니다. 네, 바쁜데 왜 이것까지 해야 되냐.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속 그냥 눈에 보이면은 정이 들어요. 그건 진짜
굉장히 컨텐츠 비즈니스 하면서는 많이 체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를 계속 쌓게 만드는 겁니다. 뭐 후기라던가 아니면은 수강생 스토리,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왜 운영하는지 이런 진솔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의 연결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분들 있어요. 한 5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고 1년에 한 번 생일일 때라도 야, 생일 축하한다. 잘 지내냐라고 하고 청첩장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후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품이 없더라도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어요. 아니면 뭔가 할인 행사를 해요. 근데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때 갑자기 메일로 그걸 보내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느슨하게나마 계속 관계의 연결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하는 방법이 뉴스레터다. 또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영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진성 뉴스레터라고 제가 마음대로 구분을 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제가 재밌게 보고 되게 좋아하는 분 중 한 분이 그 르코님이랑 엑스님인데 이분들은 아예 그 텍스트 뉴스레터 채널이 이분들의 본 그 컨텐츠 본진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쓰시는 뉴스레터 쓰는 방법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고민을 들여서 쓰는 그런 레터들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가볍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슨한 관계를 연결할 수는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컨텐츠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두 부분을 잘 적합하게 조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채널 성격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용 리소스가 얼마가 되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진성 뉴스레터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업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거기서 콘텐츠 하나를 더 좋은 걸 만드는 게 낫지 뉴스레터에 괜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시연님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연님 영상 중에서 AI로 하루 10개 스레드 100% 자동 발행하는 방법 해서 좀 튜토리얼 같은 거를 올리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트랜스크립트 자막을 따서 GPT에 주면서 내 타겟이 이런 예비 크리에이터인데 뉴스레터 포맷으로 재가공하고 이거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보다는 타겟한테 유용할 정보 위주로 너가 판단해서 CTA는 크리에이터 부트캠프를 수강하도록 해라. 그리고 말투는 영상의 말투를 최대로 살려라.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다시 화면을 공유드려서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당장 내보낼 수는 없더라도 약 10분 정도만 조금 저희가 탐색을 하면은 내보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다시 유튜브로 인입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레터를 통해서. 네, 그 정도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재생산을 최대한 많이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재생산을 최대한 많이 하는 방향으로 뉴스레터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퍼널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전체 이메일로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걸 늘 뭔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가 시간을 써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한 시간 공부해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구독자가 뉴스레터 1,700명 정도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근데 제가 너무 정말 간헐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딱히 목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꾸준히 더 보내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 이 데이터가 되게 있지만 그걸 분류하는 데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메일 주소만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정도밖에 데이터가 없긴 한데 네. 그럼 오픈의 유무 정도로 나누는 걸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해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정말 이메일 주소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폼을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그런 리드 마그넷이나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목적은
폼을 통과시켜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일단은 이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구나, 그 반응도도 거기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폼에서 그 제공해주는 그런 목표라던가 자기 현재 상황 같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제가 폼을 전달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구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걸 네. 뭔가 필터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런 걸로 꾸준히 또 그냥 약간 밑에 스니펫처럼 붙여놓고 그냥 보내면 꾸준히 뭔가가 또 CRM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은 메일만 받아요. 이름도 안 받고 다른 목적이고 뭐고 안 받고 그냥 메일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돌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좀 정보를 규격화해서 받는 분들도 계세요. 제 생각에 이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분기점은 뭐냐면 본인이 하는 컨텐츠 자체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폼을 길게 해도 보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영어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중국어 발음 교정을 10년 정도 중국어를 배운 사람한테 하는 그런 굉장히 니치한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돌려서 하나를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후자는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그런 고객 데이터를 초반부터 좀 소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해봐야지 아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일단은 이거를 저랑 뭐 시원님이랑 이제 상민님이랑만 들은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고 녹화본을 좀 다른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질문이 조금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하나씩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 부트캠프 참여하시는 분들은 팔로워가 많은 분들보다는 이제 팔로워가 적은 분들이 더 많고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리드 마그넷을 만든다고 해도 어디에 어떻게 뿌릴지가 조금 이제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팔로워를 어느 정도 어떤 플랫폼에서 구축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뭐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라도 그냥 일단 리드 마그넷 만들어서 던져봐라. 이게 먼저인지. 그리고 리드 마그넷을 뿌릴 때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저희가 한 고민이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우선 제가 내렸던 결론은 동시에 한다. 근데 동시에 하는데 내 자체 채널은 올려도 아무도 안 봐주니까 뭐 이오라던가 뭐 미디엄이라던가 이런 외부 채널에 내 컨텐츠가 좋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리드 마그넷을 많이 뿌리자였어요. 그래서 제 컨텐츠를 외부에 발행하면서 아래에 리드 마그넷으로 유도하는 형태로 했었었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로 인해서 제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셜 키우는 거에 좀 주력을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제가 어떤 CRM 마케팅을 하지 않을 때는 제 팔로워의 한 3% 정도가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리드 마그넷도 만들고 이제 이 시퀀스를 잘 짜고 했을 때 뭐 사람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그 수치는 다르겠지만 제나님이 경험하신 것 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DB를 모으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팔로워한테 나 전자책 만들었고 강의 만들었으니까 사 했을 때 만약에 10,0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3%밖에 안 살 텐데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리드마그넷을 만들고 시퀀스를 잘 구축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딱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이메일 7개 정도가 나가게 웰컴 시퀀스 나가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세일즈까지 딱 7개 이메일로 세팅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표까지 혹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이디어락에는 당연히 아까 삼각형 피라미드에 있는 3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컨설팅 했던 분 중에서 좀 성과가 좋았던 분은 그분은 2배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없던 그런
아예 그 판매 스트림이 하나 생긴 거니까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은 메일을 좀 잘 쓰는 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일 컨텐츠를 대신 다 써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 자체가 글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어갖고 나 같아도 사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성과가 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일단은 사실 뉴스레터를 그러니까 두 개, 질문이 두 개 더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뉴스레터를 안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리드마진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이메일을 쭉쭉쭉 뿌리고 세일즈까지 가는 건 좀 어렵나?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결국은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예를 들어 난 유튜브만 할 거야, 뉴스레터 안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했을 때 뭔가 그게 뉴스레터 대신에 유튜브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될까? 아니면 그래도 아니다, 무조건 뉴스레터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궁금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첩장 예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분이 제 유튜브를 한번 보고 리드마그넷을 다운받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신 분이면 괜찮아요. 저희가 뉴스레터 안 보내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이 휩싸여 리드마그넷을 다운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하면 네가 누구야?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가 누구야라는 걸 알리는 수단으로서 메일을 좀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걸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잖아요. 되게 귀찮아요. 이게 막 쉬워요. 뭐 재활용하면 돼요. 이러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그때 컨텐츠 발행됐을 때 발행됐다고 그 유튜브 링크랑 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올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정기화하고 거기에 치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기분이 오늘은 좀 글을 쓰고 싶은데 뭔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할 때 간헐적으로 보내는 걸 좀 중간중간 섞는 형태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진성으로 계속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거의 완벽히 이해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만약에 이제 킷이라고 했을 때 그 시퀀스를 짜시잖아요. 근데 시퀀스를 저는 이제 사실 안 짜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짰을 때,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판매도 다 했고, 그러니까 이 시퀀스로는 이제 뭔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러면은 시퀀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형태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내가 뭐 리드마간에서 어디서 뿌리고 이제 뭐 이메일 7개 보내고 이제 했는데 일단 팔 만큼 팔았고 근데 이제 그 퍼널에서 그 시퀀스에서 예를 들어서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럴 때는 그럼 이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새로 리드 마그넷을 또 만들어서 또 어딘가에 뿌려서 또 다시 또 그런 비슷한 시퀀스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 말하면 기업들은 둘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해서 리드 마그넷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새로 유입을 늘리는 거죠. 그것도 하고 두 번째로는 6개월 정도 반응을 안 보인 사람들에게 뭐 아까 얘기한 뭐 웨이크업 캠페인이라 그러죠. 그것도 상시로 해요. 그러니까 시퀀스를 두 개를 자동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은 거죠. 웰컴 시퀀스랑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이 사람한테 잘 지내십니까 시퀀스를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게 가이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CRM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의문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한번 해서 구매를 안 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저는 6개월 뒤에 다시 하는 거는 그렇게 리소스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날아가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건 리드 마그넷을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겠죠? 네. 그리고 보통 리드 마그넷이 잘 만들면은 계속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프로필 링크 같은 데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자료, 뭐, 템플릿, 뭐 아니면은 학습지 다운받기 이런 식으로 아예 소개글에다가 걸어놔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건 계속 뭔가 알고리즘이 타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거를 통과를 하는 거니까 계속 사람이 유입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CRM을 마스터했습니다. 네, 황민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도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질문이에요. 이거 좀 CRM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 제품에 자신 있으면 사달라고 하는 건 저는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메일에서 또 마지막에 결국 세일즈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그게 조금 한국 정서상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외 이메일은 이거 사고 싶으면 빨리 사야 돼. 몇 개 안 남았어. 슬롯 몇 개 남았어.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뭔가 국내는 그런 걸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달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뭔가 저처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마인드셋이 있다면, 아니면 뭐 팁이 있다면, 혹시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객들이랑 항상 하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웃긴 게 제 거는 그렇게 못하면서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순 아니면은 할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얼전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죠. 앞에 정성 들여서 그 레터들 내용을 썼으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너의 진정성이 떨어져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그게 톤업 문화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막 예를 들어 선착순 10명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상세하게 뭐 예를 들어서 기간 한정 할인이라서 그 이후에는 뭐 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톤앤면을 조정하면은 충분히 보낼 수 있고 보내야 돼요. 그 얼전시가 있고 없고는 너무 CT 결과가 달라져서 네,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면서 저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한국 정서라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판매를 하는 방식을 보면 다 그거 이용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데 없어요. 화장품을 뭐 사든 뭐 강의를 사든 안 하는 데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존의 소셜이라던가 아니면 메일로 충분히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저희가 본진인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충분히 소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세일즈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매일 마인드셋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번에 제가 예전에 잠깐 마케팅 대행을 할 때, 그때도 매달 기념일이 있기도 하고,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피부과 시술을 할인해드릴게요. 뭐 6월은 뭐 때문에 할인해드릴게요. 올영 세일도 매번 돌아오면서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쨌든 제품 구매할 준비는 하고 있고, 그 계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너칭을 하는 것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안 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진짜 찐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는 제 생각에는 시장에 이만한 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었거든요. 그 자신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그렇군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 되게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그럼 진짜 이 준비해 주시는 시간과 그리고 또 한국까지 와서 어떻게 귀한 시간 저희한테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미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되게 똑똑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재난님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되게 재밌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민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세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